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해외 연애 잡지 버라이어티에 올라온 한국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다양하다란 제목의 칼럼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류에 관한 외국인의 반응이 궁금하듯 외국인의 시각에서도 한국의 반응이 궁금한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해외 잡지 버라이어티가 그 외국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칼럼을 써서 지금부터 소개를 합니다. 한국 넷플릭스 시리즈가 계속해서 세계를 강타했지만 한국 내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얻었습니다. 커피 프린스에서 대장금, 사랑의 불시착 및 수많은 다른 타이틀에 이르기까지 한국 드라마는 수십 년 동안 전세계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올 9월에 출시된 지 10일 만에 90개국에서 넷플릭스의 1위 자리를 차지한 오징어 게임만큼 큰 업적을 달성한 드라마는 없습니다. 몇 주 만에 브리저튼을 제치고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당시는 오징어 게임을 안방에서 편하게 잘 봤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무서운 스릴러 드라마들을 엄청나게 잘 만들기 때문입니다. 스위트홈을 비롯해 충격적인 서스펜스 영화 살아있다, 부산행, 기생충, 그리고 박찬욱의 복수 3부작 등. 그러나 진짜 진실은 그보다 더 복잡합니다. 살펴보니 한국 시청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흥미롭게도 오징어 게임을 외국인 관객들에게 단숨에 히트시킨 것과 같은 특성과는 반대로 한국의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반응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영화와 만화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 한국어 웹툰의 생존 게임 장르는 너무 익숙한 느낌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K-드라마가 지나치게 노골적이라고 비난했으며 일부는 시리즈를 본 것에 대해 많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한국인 윤씨는 이 시리즈를 즐겼지만 많은 친구들이 취향에 비해 너무 폭력적이어서 이 컨텐츠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한국인들은 정말 혐오스러워 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지역 시청자들은 오징어 게임의 줄거리가 다른 K-드라마를 연상시키는 시나리오와 캐릭터로 다소 예측 가능하다고 불평했습니다. 젊은 한국인 특히 20대들은 일부 장면과 대화가 여성 혐오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이주 노동자, 고령자에 대한 드라마의 묘사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대본이 구상된 2008년 이후 한국의 이러한 소위 집단에 대한 대우에서 더 개선된 진전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한 드라마의 감정적인 장면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멜로드라마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국어로 심파로 알려진 특징은 종종 눈물을 흘리는 사람으로 해석됩니다. 일부 해외 시청자들은 감동의 6번째 에피소드인 깐부를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이 너무 슬프고 과하다고 느낀 많은 한국인들은 그것을 심파의 고전적인 예라고 칭했고 K심파는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한국 K심파에 익숙한 우리는 그것을 비웃고 비판해왔다고 한 온라인 포럼의 한 네티즌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인 진다령 교수는 일부 한국인 특히 기성세대가 드라마의 심파 측면을 좋아했다고 설명합니다. 심파는 실제로 국내 및 전 세계적으로 시리즈의 성공을 도왔습니다라고 그는 이메일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40대, 50대, 60대 한국인들에게 이 점이 매력 포인트고 글로벌 관객들에게 이런 심파는 상대적으로 낯설고 이국적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1997년 IMF 위기와 같은 심각한 역사적 순간을 경험하지 않고 디지털 기술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국인들은 심파의 요소뿐만 아니라 드라마의 일부 장면, 대사, 캐릭터의 역동성을 기존 K-드라마보다 진부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한국일보, 경향신문 등 일부 지역의 비평가들은 실제로 이 심파적인 면의 오징어 게임이 신선한 스릴러로 해외 관객들에게 다가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중의 엇갈린 평가와 현지 평론가들의 미온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도 올가을 오징어 게임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을 멈출 수 없었고 드라마가 국제적으로 잘 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해외 관객층을 장악한 오징어 게임에 대한 국내 반응이 어떻게 이토록 분분할 수 있는가 등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도대체 오징어 게임이 이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 인기가 있는 이유는? 이라는 글이 한국 뉴스 사이트에 퍼졌습니다. 한국 뉴스 사이트와 유튜브 영상은 왜 세상이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한국인들처럼 오징어 게임의 해외 인기에 대한 뉴스 보도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한 후에야 오징어 게임을 보기로 결정했다고 부산에 거주하는 윤 씨는 말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소의 31세 스테파니 김 연구원은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 특히 동양인이 아닌 사람들이 한국의 사회 문제 및 가치와 공감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놀랐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 중 일부가 한국 대중문화 전문가 일부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우리는 이 반응을 하나의 소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BTS나 오징어 게임과 같은 자국의 누군가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그들의 성공을 경시하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일 때 키 큰 양귀비 신드롬을 경험하는 이상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오징어 게임을 좋아하는 많은 한국인을 알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확실히 모국에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방영되자마자 넷플릭스의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드라마의 일부 요소는 오징어 게임의 모국에 호소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많은 한국인, 특히 중년 이상 사람들은 드라마에 묘사된 어린이 게임을 하며 자랐고 오징어 게임의 깊은 감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충격을 동시에 받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살인도구로 변하는 것을 보기 위해 너 죽었어와 같은 이 게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구가 전례 없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실제 오징어 게임을 소개하고 현지인들이 자주 떠올리는 깐부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는 등 국내 관객들에게도 자신의 문화에 대한 생소한 측면을 가르쳤습니다. 게다가 치솟는 집값과 가계부채, 소득 불평등 심화, 높은 청년 실업률 등의 한국인들도 이 드라마의 전제와 공감대를 형성해 국내 흥행에 일조했습니다. 자녀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경향이 있는 한국 부모는 드라마의 주인공 송기훈에게서 자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현지 시청자는 두 가지 극단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종종 내부자 또는 인싸로 분류되는 반면 드라마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외부인 또는 아싸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 드라마를 봐야 한다는 압박감이 너무 컸습니다. 비록 그들이 장르가 그들의 취향이 아니라고 확신하더라도 말입니다.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하는 한국 고등학생 안태영은 오징어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이 드라마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는 봐야 한다고 느꼈고 나는 친구들의 대화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아웃사이더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오징어 게임을 즐겼든 그렇지 않든 한국 사람들은 아마도 이 시리즈가 본국보다 해외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둔 한 가지 이유에 동의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볼만한 흥미진진한 한국 드라마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인구 약 5천만 명의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많은 K-드라마를 제작합니다. 2020년에만 100편 이상이 방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또한 방송되는 많은 다큐멘터리, 버라이어티 쇼, 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TV 프로그램에 추가됩니다. 만화와 웹툰도 연령대에 따라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의미하는 바는 컨텐츠가 훌륭하고 전국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는 한 한국 시장에서 실제로 눈에 띄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트 드라마는 국가의 상상력을 넘어섭니다. 이처럼 양질의 컨텐츠가 넘쳐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특정 영화나 TV 프로그램이 해외에서 매우 잘 나가는 것을 재미있어하거나 심지어 어리둥절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묻는 질문은 왜 기생충이지입니다. 또는 왜 오징어 게임일까? 전례 없는 성공 오징어 게임. 하지만 몇 가지 모두에게 고유의 우려를 촉발합니다. 한국인과 국제 팬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K-드라마는 거의 폭력과 성적 표현이 많이 표현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넷플릭스의 K-드라마 시청률이 200% 이상 증가한 미국의 일부 K-드라마 팬은 이러한 감정을 반영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는 작가 엘러 슈스터는 이런 폭력적인 드라마의 인기로 인해 로맨스 코미디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도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K-드라마 팬들은 아마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로맨틱 코미디를 포함하여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를 만들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해외 관객 모두에게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월 초 오징어 게임은 한국에서 가장 화제가 된 프로그램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에 의해 한국 넷플릭스에서 1위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더 코리아 타임스가 공유한 스트리밍 분석 플랫폼 플릭스페트롤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호주에서 인도, 일본,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약 20개국에서 넷플릭스의 탑10에 진입했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로맨틱 K-드라마 연모는 플릭스페트롤에 따르면 한국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오징어 게임은 실제로 더 많은 수의 공포, 스릴러 및 공상과학 K-드라마에 영감을 줄 수 있지만 보다 전통적인 장르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는 미래에 더 다양한 K-드라마를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청자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솔직하게 오징어 게임에 대한 반응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잡지에 소개하고 있는 한국인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100% 대변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양한 시각을 전하려는 의도는 보여서 그나마 비판이 나오려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다시 들어가게 하는 칼럼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확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한국 사회 또 해외 팬들에게 어떤 사회적 이슈를 만들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